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이틀 전 따님이 사용하던 PC의 고장으로 그 아버님께서 따님의 PC를 가지고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PC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파워를 별도로 사셔서 장착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C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수리는 PC의 구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참 저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따님이 PC를 사용하는 주된 용도는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혹시나 로블록스용 PC를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의 부모님들께서는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또 어떻게 수리를 하고 PC 제작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본체부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PC를 켜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지 않는 증상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면은 이 뒤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빼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동그라미가 눌러져 있다. 그렇게 되면 메인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빼기가 눌러져 있어야 이제 PC의 전원을 켜게 되면은 전원이 정상적으로 인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C의 파워의 메인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가 자체적인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파워 케이블 있죠. 파워 케이블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컴퓨터의 전원 스위치, 뭐 다른 게 다 정상이어도 스위치가 불량이면 안 켜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불량이라던가 메인보드 불량,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CPU 불량 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하나씩 진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혹시라도 이제 나는 파워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혹은 뭐 전원을 켰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오늘 영상 차근차근 보시게 되면은 또 자가적으로 시도하시게 되면 원인을 쉽게 찾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체를 한번 열어봤는데 조금 이제 미니멀한 이제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계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SSD도 뭐 2.5인치였고,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생긴 지금 내부 사진이고, 일단은 고객님 따님의 아버지시죠. 이 고객님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불량인 줄 알고 파워까지도 구매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장착도 잘 하셨어요. 장착까지 하셨는데도 이제 결국에 안 돼가지고 가지고 오신 내용이었고요. 근데 파워는 잘만 제품 500W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건데, 간혹 가다가 PC,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잘 하셨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제 8핀 CPU 보조핀을 연결하실 때 간혹 가다가 진짜 VJ, 그러니까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또 어구잡이로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메인보드 손상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CPU라고 적혀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 파워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CPU의 보조 전원은 8핀이 들어가고 또 그래픽카드에도 8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조합이 달라요. CPU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4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픽카드는 2 더하기 6 혹은 6 더하기 2로 해서 8핀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는 뭐 새 걸로 구매를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또 초도 불량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파워 테스터기를 통해서 파워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파워는 정상이었습니다. 자,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워는 정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통 검사죠. 도통 검사. 케이스의 전원 스위치를 한번 제가 테스터기로 정상적으로 지금 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이게 간헐적으로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별도의 제 이제 테스트용 이제 전원 리셋 스위치를 통해서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전원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클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죠. 클린 테스트란 부팅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부품을 가지고 이제 불량 부품을 하나씩 배제해 가면서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클린 테스트 자체가 대부분 이제 새로 PC를 조립을 하고 케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초도 불량을 알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사용하다가 생겨난 문제라면은 일단은 이 자체만으로도 교차 테스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교차 테스트란 그러니까 다른 부품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클린 테스트. 이 클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도 지금 20년 차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정밀하게 아주 잘 잡아내는 테스트 방법은 없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20년 차 됐으면 대충 이거는 뭐일 것 같다, 뭐일 것 같다라고는 짐작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딱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이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방법으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메인보드를 지금 케이스에서 탈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파워가 이제 교차 테스트가 되는 거죠. 파워가 이제 고객님 거 말고 이제 물론 새 거이긴 하지만 제 테스트용 파워로 다 물려 놓고 이제 메모리 한 개, 그 다음에 CPU와 어차피 고객님께서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셨어요. 그래픽 카드가 없고 그냥 CPU에서 이제 할당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딱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부팅을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전원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타깝게도 메인보드의 불량이 맞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메인보드의 불량이라고 지금 판정을 내릴 수가 있냐면은 일단은 지금 사진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CPU라든가 이런 거를 다 탈거를 하고 그냥 메모리까지 다 탈거하고 그냥 메인보드에 그냥 파워만 물려가지고도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고 이거 테스트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CPU 쪽 문제인지 아니면은 메인보드 쪽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고 그냥 파워만 딱 딸랑 물려가지고 전원을 켰을 때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걸로 메인보드가 문제인지 CPU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객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어요. 일단은 지금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CPU가 i3 10100 그러니까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15세대까지 나온 상황이고 지금 10세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5년 거의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PC이고 지금 메인보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중고 메인보드를 구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만약에 PC를 수리를 한다 그러면 메인보드 교체가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꾸민걸 PC에서도 많은 이제 대체품 또 교환용이라던가 이렇게 수리용으로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새 제품 위주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중고 제품을 일단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중고 부품을 구해서 이제 장착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일단 중고 부품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명확한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생산 연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소위 말해서 굴러 먹다가 와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따님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고장 없이 꾸준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오버스럽지 않게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라이젠 5500 GT 기반의 이제 가정용 PC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라이젠 5500 GT 같은 경우에는 저도 늘상 진짜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 CPU이기도 하고 같은 이 기반으로도 정말 제가 많이 이제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따님께서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또 당연히 여학생이죠. 그리고 로블록스 위주로의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썼던 이제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텔 10세대 내장 그래픽으로 썼었는데 사실 오늘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꾸민거 PC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성능이 늦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게 아니라 그냥 전원이 안 켜져서 고치시려고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도 고심을 하셨어요. 지금 이거를 고칠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자녀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PC를 제작할 것인지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제작을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부품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 한번 지금 혹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블록스용 PC를 구매에 염두를 하고 있다. 내 자녀가 지금 로블록스를 하려고 하는데 PC를 사줘야 되는데 뭘 사줄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영상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로블록스 외에도 또 학습적으로 뭐 인강, 뭐 동영상 감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강의 감상 그죠 공부라던가 또 유튜브 감상에도 아주 좋은 성능의 PC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500 GT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 일단은 다중 멀티 작업에 되게 유리하고 또 내장 그래픽 성능 자체가 꽤나 준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고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듀얼 모니터 구성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롤이라던가 뭐 서든어택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CPU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 카드가 요즘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중간한 거 사는 거는 또 안 사는만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장 그래픽의 가격을 조금 이제 현명하게 절감을 하면서 다른 거에다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CPU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뭐 4400까지 4.4까지 터져서 아주 빠릿빠릿한 CPU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객님께도 보여드렸었는데 왼쪽 게 지금 현재 사용 중인 CPU였고 오른쪽 게 지금 새로 구매하신 CPU의 성능 차이입니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일단은 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이거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CPU 뭐 기본적인 성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장 그래픽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아마 따님이랑 오래 함께 할 PC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하다가 부족함이 느끼신다면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또 플랫폼의 PC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있어요. 일단 CPU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상 AS 기간 3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랑 이제 정품 쿨러를 그 박스에서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N코어 8기가짜리 2개 해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AS 기간이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계속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 메모리를 하다가 좀 불량이 생겨도 좀 골치 아픈 일은 거의 없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 제품이야 뭐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제품이라 안정성이라던가 성능 다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는 NVMe SSD 512기가 CN600 프로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제가 정말 많이 팔았죠.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수백 개 팔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하고도 저는 엔드 유저랑 직접 만나는 또 PC 오프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또 단순히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AS라든가 또 이런 것들까지도 책임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부품 초반에 선정할 때 꽤나 까다로운 돈으로 조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통과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참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면 얘가 더 뭐 부연 설명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빠릿빠릿하고 무상 AS 기간 3년입니다. 속도 테스트도 제가 나중에 하는 장면도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나사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M.2 고정 나사예요. 그냥 흔한 나사가 아니라 좀 머리통이 넓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SSD를 고정할 수가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이제 고객님께서 구매하셨던 파워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전압 테스트 다 해봤었죠. 정상이라 이 제품을 다시 재사용을 해서 조금 파워 값을 조금 절감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역시 또 제 까다로운 눈을 통과한 그냥 아주 기본기 충실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MSI 제품이고요. 그냥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고 기본기 충실한 메인보드고 또 여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5600X, 뭐 XT 물려가지고 또 4060, 또 5060까지도 물려서 판매를 했던 그 메인보드고 진짜 안정성 괜찮고 또 성능도 잘 뽑아주는 메인보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이야 진짜 뭐 빨리빨리 한다고 빨리빨리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또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또 저한테 오시는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해 주시고 또 꾸민걸 PC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정말로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하는지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SSD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고정 나사, 요 고정 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SD에 동봉되어 있는 머리통이 좀 큰 걸, 넓은 걸로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의 기본 가이드를 제거하고 쿨러 가이드 제거하고 이제 CPU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방열판 쿨러를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정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부에 이렇게 써멀 구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덮으시고 나사도 대각선으로 하시죠. 이렇게 조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하나 조이고 하나 조이고 하나 조이고 하나 조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력이 위로 다 몰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쿨러가 붕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힘으로 또 하다가 보면은 또 드라이버 옆으로 또 메인보드에 또 삐져나와가지고 긁게 되고 해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SSD,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쓰셨던 케이스가 굉장히 컸잖아요. 굳이 클 필요가 없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아담하게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서, 그리고 맨날 까만 거 시꺼먼 것만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화이트로 지금 선택을 하신 거고, 또 어항식 케이스도 한번 그 추천해 드렸는데 그냥 어차피 책상 밑에다가 보이지 않게끔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콤팩트한 사이즈의 케이스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V200 화이트 케이스입니다. 정말 콤팩트하고 예쁘장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싫어하는 거 아시죠? 요 빵끈. 빵끈에 어차피 철사에다가 뭐가 피복이 감겨져 있는 건데, 덮어져 있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 빵끈 끝에서 철사가 노출이 돼가지고 메인보드에 여러 소자와 닿아가지고 불량을 일으킨 경우를 또 종종 봤습니다. 한 20년 동안 보다 보니까 별의 별거를 많이 봤는데 이러한 상황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빵끈을 바로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예쁘게 고정을 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빵끈 저한테 조립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에 빵끈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보드 고정 플라스틱 핀, 그러니까 고정핀이죠.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이 고정핀은 조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고정핀의 역할은 제가 여러 번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가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지지. 나사 4개로 고정되는 것보다 5개가 더 안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물론 여기에는 내장 그래픽이긴 하지만 무거운 그래픽카드 뭐 4080이나 5080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가 이게 고정핀이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4핀 파워 케이블이라든가 전면부 프론트 패널에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이게 힘으로 연결하다가 보면은 메인보드 뒷판 여러 가지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와 또 케이스와의 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 가지고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거 고정핀 안 달려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다 하나씩 다 분해해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 케이스에는 고정핀을 장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제공해주는 이 플라스틱 고정핀이 있는데 그거를 우측 하단 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여러 핀 있는 부분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신다 하더라도 얘가 딱 막아주니까 그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비품 스피커는 부팅을 했을 때, 컴퓨터를 켰을 때 이상 부품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비품의 패턴으로 이상 부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뭐 그래픽 카드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제조사 바이오스의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만국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바로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이 PC를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나는 PC를 켰는데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났어. 근데 뭐가 문제야? 그렇다고 해서 PC를 껐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PC는 일단은 나는 정상이에요. 그럴 때는 모니터와 본체의 뭐 연결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다른 부분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일단은 본체는 정상일 때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케이스에 조립이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파워까지도 다 조립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딱 켜놓고 화면 떴다 하면은 일반적인 업체들, 대량 생산형 조립을 한다거나 큰 업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상태에서 출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꾸민걸 PC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2부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해도 됩니다. 다 이제 뭐 제조사별로 다 무상 예습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로 알아서 이제 하시고 거의 조립 대행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라면은. 근데 꾸민걸 PC는 20년 동안 또 똥꼬치처럼 지켜온 루틴이 있어서 또 그거를 제가 지키지 않으면 또 제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지금부터 또 2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립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하고 또 완성도 높고 또 안정성 높은 또 가치 있는 PC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전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7월 26일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2025년 5월 22일 날 올라온 최신 바이오스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마세요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꼴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로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메인보드 바이오스 아까 제가 업데이트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정성, 뭐 호환성, 뭐 여러 가지 성능, 이런 거를 버그를 수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지금 호환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이오스 버전 몇몇몇 이상을 써야 된대, 뭐 이걸로 수정이 된대, 이러한 경우가 있다. 혹은 뭐 CPU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몇몇몇 버전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 되는 건데, 나는 정말 똥손이야,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나 하시면은 절대로 시도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안정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이제 PC의 제작을 의뢰를 하시거나 구매를 하시게 되었다 하신다면, 꼭 그 이제 업체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하시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또 안정성 테스트, 초도 불량을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시네벤치를 돌려봅니다. 시네벤치는 CPU에 엄청난 부하를 줘가지고 얘에 대한 온도와 그 다음에 얘 스펙에 맞는 정상적인 스코어를 뽑아내는지를 한번 보고 있고, 만약에 CPU 온도가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CPU의 고온이 만약에 90도 이상, 뭐 100도까지 이게 1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PC는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전원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에 바로 걸리는 뭐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로틀링,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CPU의 쿨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그 자체적으로 성능 제한을 줍니다. 성능을 낮춰가지고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능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잘 되던 게 한 10분, 20분 또 열받게끔 PC를 또 사용하다 보면 또 느려지고 이런 거를 체험을 하셨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CPU 온도를 한번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74.8도라면은 지금 정품 쿨러 썼을 때 이 정도 수치라면 굉장히 좋은 온도이고요. 그 다음에 퍼마쿨러를 통해서 또 온도 체크라던가 또 제 성능 뽑아주는지 또 한번 성능 체크, 안정성 체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속도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3000대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준수한 성능의 SSD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는 2.5인치 기반의 그 SSD SATA 3 방식이죠, 그걸 사용하셨는데, 걔는 아무리 빨라봤자 500대입니다. 500대 절대로 앞자리로 6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세팅해드린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00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 6배 이상의 스펙상, 6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 아주 개괄적으로 한번 부하를 쫙 줘봅니다. 이것도 제가 1시간짜리 한번 물려놓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다 테스트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테스트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되게 짤막짤막하게 보셔가지고 되게 간단하네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조립한 거에 비해서 몇 배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제가 초도 분량을 또 잡아내고, 그 다음에 또 안정적일 때 또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제작한 PC에 대한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정말로 완성도 높은, 조립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부품 구성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거를 봤을 때 그 가치라던가 또 얼마만큼 더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더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테스트를 통하고 나서 이제 완성도 높은 PC를 고객님께 출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PC를 구매를 하시거나 제작하시거나 할 때 그 하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보다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또 이 PC를 구매하신 고객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PC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물론 따님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따님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좋은 것, 또 정말로 또 딸 아이가 좋아할 만한 또 PC를 이제 선물을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을 텐데 이 PC로도 충분하니까 뭐 따님도 크게 만족하셨으면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우리가 다 자라고 나서 느끼는 내용이지만 정말 부모님께 효도를 정말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참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도 한 아이의 부모이고 어느 또 자식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이를 위한 그 아낌없는 마음은 진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효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작해 드리고 또 완성도 높은 또 PC까지 또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PC를 또 받은 그 딸 아이도 아무튼 성장함에 있어서 늘 건강하고 또 사회에 중요한 일원이 될 만큼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이 PC를 구매해 주신 그 사장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장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이 로블록스 PC를 살려고 어떤 부품을 구성을 해야 되나 고심고심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